외계 행성 찾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외계인이 살려면은 우리처럼 저 돌이 있어야죠, 바닥에. 그래서 밀도가 커야 됩니다. 근데 밀도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이지요. 근데 질량은 뭘로 할 수 있느냐면은 도플러 효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반지름의 식 현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수업 맨 처음에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행성의 밀도가 커야 된다.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질량도 좀 커주든지 이래야 되죠. 그래서 실제 우리랑 밀도가 비슷한 건 많이 없고 대부분 목성처럼 밀도가 작은 게 많아요. 아무튼 이제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식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의 반지름, 도플러를 이용해서 질량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들여다봐야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첫 번째로 도플러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영상은 뭐 예전에 뭐 한 4, 5년 전에도 만들어 올렸는데 좀 최근에 이제 좀 팁이 있다면 이 그래프를 그리자 이거죠. 이 그래프를 딱 한 번만 그려보면 뭐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쌤이 요 서 있다 치고 행성이 이건 별을 이렇게 하고 있네. 뭐 내 마음대로 돌릴게요. 예를 들어 행성이 이렇게 가면 별은 반대로 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행성 신경 쓰지 마세요. 행성은 도플러 효과를 이렇게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속도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플러를 하려면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데 행성을 빛을 내지 않으니까 행성을 무시하시고 무조건 별만 보세요. 자, 이 그림에 만족하게 해야 되니까 다시 지금 이게 적색편이 됐다가 이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돌릴게요. 자, 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별은 요렇게 오면 여기가 이제 적색이고 요렇게 오는 게 청색인데 요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여볼게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자, 여기서 출발. 어차피 양쪽 끝은 시선 속도가 제로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그래서 뭐 요렇게 돈다 가정했을 때 여기 1번.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가장 시선 속도가 클 때 여기가 2번. 다시 시선 속도가 제로가 되었다.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청색 편이가 가장 크다. 4번. 요렇게. 요것만 하실 수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1, 2, 3, 4. 딱 한 번만 해보면 영원히 틀리지 않는 무적의 방식. 왜냐면 몇 년 전에 그 수능 20번의 기억 보기가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거든. 별이 예를 들어서 적색 편의를 하고 있는데 별이 2번에서 3번은 파장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럼 학생들이 2번, 3번 뭐 적색 편의하니까 파장이 길어지겠지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2번, 3번은 보시다시피 시선 속도가 50에서 0으로 시선 속도 및 후퇴 속도가 감소하는 게 답이었어요. 똑같은 원리로 예를 들어서 4번에서 뭐 1번 이런 거 볼까요? 4번에서 1번. 그럼 4번에서 1번도 청색 편이니까 뭐 파장이 짧아지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여기 4번이 여기 1번이거든요. 4번 1번 보세요. 올 파장 속도 변화 증가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능 20번의 기억 문제. 이게 뭐 3년 전인가 2022년 1년 할 때 그때 문제였습니다. 요거만 할 줄 천하무적이죠. 요거 할 줄 몰라도 이거 할 줄 몰라도 하여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천하무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능에 연달아 2번, 재작년, 작년 연달아 2번 나와서 말 많은 건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선 축에서, 선생님 여기 써 있고, 축에서 생긴 세타 있죠. 축에서 생긴 세타. 근데 어차피 최대 속도는, 이게 뭐, 공전 속도가 최대값이단 말이에요. 시선 속도의 최대값. 이건 물론 마이너스지만, 크기는 최대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최대값인데 그럼 얘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으니 요거는 길이가 온운동하니까 등속 온운동이니까 요 길이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선 속도라는 것은 이 성분이 필요합니다. 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요 파란색 요 성분이 필요하지 빨간색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점선도 필요 없고 요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시선 속도.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좀 귀찮아요. 뭐 증명하려면 해볼게요. 할 수는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아 하기 싫다 생각날 겁니다. 자, 요렇게 막국지각이죠. 세타 이런 식으로. 그럼 만일 요거를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요게 점이고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는 공전에다가 사인 세타 이래 되는데 벌써 피곤하죠. 이거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고사장에서 현장에서 이거 증명하다가 틀려요. 이게 수직이니까 요게 세타면 이게 점이고 요게 수직이니까 점이면 여기가 세타구나. 이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요건데 요건 뭐 나올 가능성 거의 제로죠. 왜냐면 시선 방향 오래 보는데 나란하게 안 돌고 비스듬하게 도는 경우 그럼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얘가 뭐 이렇게 돈다 치자. 그 공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구에서 느끼기에는 이게 시선 속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 세타면 세타 정도 기울어져 있다 칩시다. 뭐 알파락 할까요? 알파라죠. 그래서 공전은 이래 돌고 있는데 요 시선 속도가 필요하다. 이러면 뭐 당연히 시선 속도 이거는 공전에다가 코사인 해줘야 되죠. 근데 뭐 나올 확률 제로니까 이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기출문제 약간 흉내 내볼까요? 지금 공간이 좀 한계가 있는데 여기 공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좀 큰 화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작년 이제 2년 전인가 수능 문제가 그거였죠.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 이렇게 뭐 앞을 돌고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이래 빠져나갔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20번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행성이 요래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행성이 요래 빠져나갔다. 빠져나갔을 때 과연 물리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이거보다 빠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쓰세요. 그래서 이래 딱 빠져나갔다. 지구가 여기 있다 치고 관측자 여기 있고.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뭘 주느냐 하면은 별 중심과 행성 중심의 거리를 주는 경우. 그래서 별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준다 이라면 무조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직각을 두는 거지. 직각을 두면 요만큼은 뭐예요? 별의 지름. 요만큼은 행성의 지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문제가 요 세 가지를 줄 겁니다. 별과 행성의 중심과의 거리, 별의 거리, 별의 반지름, 행성의 반지름. 요 세 가지를 줄 겁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주면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요거 뭐예요? 행성이 요만큼 가면 별도 세타만큼 움직인다 했죠? 그러면 요게 아까 방금 그대로 요거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선 속도는 최대 공전 속도에다가 사인 세타, 요 세타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쁘게 실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인 세타가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이게 사인이죠, 이게. 보라색으로. 이게 사인, 이래 되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완성되느냐면 곱하기 사인 세타를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별의 중심에서 행성의 중심, 거리분의 행성 더하기 별의 반지름. 요렇게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렵고 중요하긴 한데 이걸 다시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푸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고 이거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해졌기 때문에 수능이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식연상 봅시다. 식연상. 근데 식연상은 이제 수능에 나온 거와 안 나온 걸 얘기해 줄게요. 수능에 나온 건 뭐냐면은 당연히 뭐 행성이 이렇게 가리니까 별의 밝기죠. 별의 관측한 밝기가 어두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행성의 면적이다 이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면적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이거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곧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이다. 요게 수능에 나왔고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너무나 확실한 방법이고 그 외에 팁. 이건 뭐 급할 때 쓰는 팁이니까 정석이 아니에요. 정석이 아니라서 이건 약간 모순될 수 있으니 급할 때만 쓰세요.
뭐 어떻게 하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급할 때만 쓰세요. 자, 이렇게 됐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비스듬한 부분. 요 비스듬한 이 부분의 이 시간이, 이 기간이 곧 행성의 반지름과 비례합니다. 반면, 요 니은 부분 있죠, 니은. 요 니은 부분. 이 니은 부분은 별의 지름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잽실이죠. 너무 좀 얄팍하게 하는 방법이고, 정석은 요소까지 폭이, 요 폭 있죠? 이게, 행성의 지름이나 반지름의 제곱과 비례한다.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런 팁이 이제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런 건데요. 근데 여러분 학생이니까 뭐 이걸 뭐 그릴 줄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게 옛날에 이제 G2 있죠, G2. G2에서 하던 방법이라서 어안에서는 학생이 이거 할 줄 몰라도 됩니다. 자, 앞을 지나갔다 칠게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요령은 한번 요 행성의 오른쪽에 그리면 끝까지 오른쪽에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T1, T2, T3, T4라 치고, 자, 이렇게 하는 동안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관측한 밝기죠, 물론. 자, 안 어두워지죠? 근데 자, 이렇게 진입하는 순간 이렇게 어정쩡하게 어두워질 겁니다. 완전히 진입했으니까 그냥 가장 어두운 상태고, 자, 여기까지 가장 어둡죠? 자, 빠져나갈 때 어정쩡하게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 말해준 그 잽실이, 요, 비스듬한 부분이 뭐예요? 2에서 1 빼거나, 4에서 3 뺀 요 경우죠? 이게 누구랑 비례한다고? 이게 바로 누구 크기냐? 요소까지 행성의 지름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뻔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줄 몰라야 됩니다. 잽실이나 합시다. 요 니은이 왜 별이에요? 요소까지 별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별이죠? 별의 지름. 그러니까 하필 딱 별의 지름은 하필 딱 이렇게 니은처럼 되죠? 니은이 뭐예요? 3에서 1을 빼거나 또는 4에서 2를 빼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뭐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릴 수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뭐 도전 한번 해보세요.